오늘도 한번 시장 살펴보고요. 특별히 오늘은 최근에 고용보고서에서 나왔던 실업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률 상승을 나타났죠? 근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저는 개인적으로 크다고 보고 있고요. 더불어서 앞으로 지금 오늘 서프라이즈로 집계됐던 구인 건수조차도 추세적으로는 감소할 것이다 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즉 실업률과 고용에서의 탄탄한 그런 지표가 앞으로는 보기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어제 ISM 서비스 부분의 PMI가 발표가 됐죠. 50.3%입니다. 예측치와 직전치 모두 하회를 했고요. 50을 살짝 상회한 그런 집계이기 때문에 간신히 확장 국면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그래프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게 이제 위축 국면으로 접어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서비스와 달리 이 제조업 PMI는 경기 위축, 경기 수축을 가리키고 있죠. 현재 수준의 경기 위축은 사실 되게 의미가 있는 부분인데요. 항상 경기 침체의 위협에 가까워온 그런 데이터 수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마디로 제조업은 위축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 부분은 어느 정도 살아났다가 지금 다시 위축 국면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이는 코로나 이후에 여행이라든지 관광, 오락, 레저 부분, 한마디로 보복 소비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붐을 형성한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조차도 빠르게 좀 식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PMI 지표가 미국의 경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한 번도 확장 국면에 돌아서지 않았죠. 따라서 대세 상승 상당히 어렵고, 이 서비스 관련된 지출의 경우에도 지금 빠르게 지금 보복 소비로 늘어나긴 했지만 확의 위축 국면으로 돌아서는 모습, 방향성이 돌아섰다, 하락 추세를 이어갈 것이다 라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차트는 실업률입니다. 보시게 되면 경기 침체 구간에서는 실업률이 가장 낮은 국면에서 바닥을 찍고 상승할 때 이렇게 모두 나타났고요. 지금도 여기서 이렇게 턴 어라운드 하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업률이 바닥 구간에서 0.5% 정도 상승할 때부터 경기 침체를 우려한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게 직전에는 0.3% 상승했죠. 따라서 경기 침체 전에 가장 낮은 실업률을 보여왔다라는 패턴이 항상 동일하게 나타났고요. 결국 앞으로 실업률이 오르게 될 것인지 이 부분을 잘 체크를 해야 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지난달 실업률이 반세기 만에 가장 낮은 역대급 실업률이라고 보였었죠. 그 이후로 0.3%가 상승을 해서 지금 고개를 들기 시작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달에도 계속해서 실업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활동 참가율의 증가가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직전 수준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대입해보면 지금의 실업률은 4.3%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이렇게 낮은 실업률은 코로나 직전 수준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나오고 있지 않아서 발생하게 된 통계적 착시라는 것을 지적을 했고요. 더불어서 조사 방법에 대한 내용도 언급을 드렸습니다. 기업 대상, 임금 대장을 갖고 조사를 하는지, 가구 대상으로 서베이를 하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우리가 고용 건수가 33만 9천 건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기업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거고, 여기에는 비정규직이라든지 알바 구분 없이 임금 대장으로만 조사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반면에 가구 대상은 개인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가구 조사로 이루어진 구인 건수는 오히려 30만 건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높아지게 된 것이고요. 이를 비농업 고용지수가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이러면서 고용이 탄탄하다라고 해석하는 건 매우 잘못된 접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제가 지난 영상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다가 저는 이 구인 건수조차도
앞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월 집계 기준이 1010만 3천 건을 기록을 했죠. 추세적으로 보게 되면 높아졌다가 저는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그래프로는 조금 직관적이지가 않죠. 오히려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제가 이거를 뒤집어 봤습니다. 뒤집어 놓은 이 고용 건수 차트고요. 지금의 경제 상황, PMI 지수, 경제 성장률의 둔화 등을 종합해서 한번 이 그래프, 이 차트를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역대 최저 수준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고 이 부분이었죠. 여기서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실업률이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경제 상황, 지금 PMI, 경제 성장률 둔화 등을 종합해보면 구인 건수는 증가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와 실업률을 함께 비교해보면 더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 차트인데요. 빨간색은 실업률이고 지금 파란색은 고용 건수를 제가 뒤집은 겁니다. 보시게 되면 앞으로 실업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죠?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인데 보시면 오랫동안 매번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흐름을 이어갔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비슷한 모습으로 나오다가 여기 들어서부터 이렇게 간극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요. 한마디로 코로나 이후에 왜곡된 고용시장이 지금 이 차트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직전에는 항상 같은 모습을 보이다가 이렇게 달라지기 시작한 건데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지속 가능한 부분이 아니고 결국 실업률이 고용 건수를 쫓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용 건수가 대표적인 실업률에 앞서서 선행 지표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의미이고요. 이렇게 간극이 나타나는 것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빠르게 회복하지 않아서 이렇게 벌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코로나 직전 수준을 대입을 해보면 4.3%의 실업률을 보이는 게 합리적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의 실업률이 이 정도까지는 상승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추세가 구인 건수가 낮아지는 거와 흘러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차트와의 상관성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구인 건수도 감소할 것이고 실업률도 구인 건수를 쫓아가며 이렇게 늘어날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그런 모습이 다시 잡히게 된다면 지금의 경제 좋게 볼 이유가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이죠. 사실 지금의 고용 보고서가 헷갈리는 원인은 원하는 잡이 아닌 경제적 이유가 아닌 어쩔 수 없는 이유로 파트타임 잡을 하게 되는 이런 왜곡된 고용시장이 활성화된 것에 있습니다. 이거를 보고 고용시장이 탄탄하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거리가 있으니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조금 과장돼서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규직과 경기 침체에 관련된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 차트 보시면 정규직 일자리가 감소하게 되면 YOY로 감소죠. 그러니까 0%를 넘어서면 항상 경기 침체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번 어김없이 나타났던 불황 신호 중에 하나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마찬가지로 0%를 넘어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정규직 일자리의 감소가 경기 침체와 어떤 상관성이 있느냐를 보여주는 그런 차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민정책의 변화, 타이틀 42호가 폐지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켜봐야 하고 정규직이 아닌 다소 불안할 수 있는 파트타임 잡으로 앞으로는 수요 감소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부분도 염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게다가 지금의 수요는 상당히 끝자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신용카드 빚 부담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지금 치달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현재 신용카드 부채만 약 1조 달러를 앞두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지금 신용카드 부채를 보이고 있고요. 이 말은 치솟은 인플레이션, 물가로 인해서 결국 신용카드 사용액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게다가 더 심각한 건 트가 96년부터죠. 95년도부터 쭉 보시게 되면 급격하게 상승한 신용카드의 이자율입니다. 이 부분이죠.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현재 20%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미국인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이자율이라고 보여집니다. 미국의 평균 신용카드 이자율이 지금 20% 이렇게 웃도는 수준에서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은 1년 기준 이자율이기 때문에 만약 기존 고객 기준의 평균이 20%라는 뜻이죠. 따라서 신규 고객 기준이면 더 높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사상 최고 수준의 높은 이자율로 지금 카드 빚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말은 물가 오름세, 즉 임금 상승률을 훨씬 앞지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 소비자들은 생계를 유지하는 비용 부담이 늘어난 겁니다. 그만큼 가처분 소득 비중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특징은 신용카드 부채 의존도가 점점점 커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이게 계속 이렇게 높은 기준금리 수준에서는 이자율이 이렇게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런 상황이 이 정도 물가를 탄탄한 정규직 고용도 아닌 그런 파트타임 잡을 이어가면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지의 그런 상황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이게 저는 의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규직 없는 파트타임 잡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높은 수요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이게 저는 부정적으로 본다는 뜻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 지수죠. 대표적인 경기 선행 지표인데 다양하게 복잡하게 자료를 찾기 귀찮으신 분들은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를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지금까지 거의 100% 적중률에 가까운 수준으로 경기 위축, 경기 침체 국면을 선행 지표로 지금 가리키고 있는데요. 지금 수준 보시게 되면 상당히 낮은 구간, 이 구간에서는 경기 침체가 어김없이 찾아왔고요. 앞으로 GDP 당연히 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선행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지금의 수준이 워닝을 넘어서서 지금 리세션 시그널을 하회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실업률의 상승 의미가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게다가 서프라이즈로 나왔던 구인 건수조차도 앞으로 감소할 것이다. 그렇다면 더 이상 기댈 경제 지표가 없어 보이죠? 네, 오늘 실업률 상승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